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인공지능에 의해 수업을 함께할 전상희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실험들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시스템이나 기계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인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과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이 그림, 사진,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만나 창의적인 프로젝트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인공지능과 미술 분야의 만남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정해진 프로그램 규칙 없이 기계가 스스로 배우면서 똑똑해지도록 만드는 컴퓨터 기술인 머신러닝이 미술 분야에 적용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열고 구글 AI 익스페리먼트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첫 실험은요. 말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처럼 나타내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스크러블링 스피치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There is a moon at night. 밤에 달이 뜨고 Two trees in the field. 두 그루의 나무가 생겼어요. Some flowers. 말하는 대로 지금 그림에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죠? Far away there's a house. 조금 빠르게. Now I look to the left. 이제 왼쪽을 본다고 말을 했더니 그림의 시선이 옮겨졌어요. I find a butterfly flying around. 나비가 날아다니고 바로 나오죠? Now it's in the morning.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I walk to the house. 마치 집으로 진짜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죠? I enter the house and see a table. 말하는 말을 영상으로 There's a radio on the table. 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가 나타나고 I listen to jazz music. 소리까지 나오게 Stops and I walk out of the house. 조절이 되고 있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것까지.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처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인데 이거는 직접 해보려고 해도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구 중인 거를 소개해주는 그런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늘과 공중과 그 바닥을 나눠서 여기에 이제 위치하는 사물들을 다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구글 퀵드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던 퀵드로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사물을 정해진 위치에 그려낸다고 합니다. 음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There is a bird flying above the sea. 새와 바다와 그 위라는 그 키포인트를 캐치해내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사용자의 말을 실시간으로 알아들은 다음에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데 그게 이제 평면 그림이 아니라 3차원으로 나타내서 시선이나 그림의 움직임까지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 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이제 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마치 애니메이션 감독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바를 기술자가 옆에서 알아듣고 바로 구현해 주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와 상호작용이 되는 듯한 어떤 협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이 프로젝트는 완성이 돼가지고 실제로 해볼 수 있게 되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께 진행할 실험은 구글 아트 팔레트입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아트 팔레트를 검색하고 실험실로 입장을 하시면 이렇게 안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개의 색조합이 나오네요. 이거는 사용자가 선택한 이런 5개의 색상을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전 세계 예술 작품하고 매치해서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해요.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폴 스미스라고 다양한 색조를 쓰는 걸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길을 영감을 받을 만한 어떤 장면을 발견하면 멈춰서 사진을 찍으신대요. 오늘은 이 꽃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사진을 찍어서 아트 팔레트를 이용해서 색조합을 얻어내는 거죠. 여기 이런 식으로 5가지. 그리고 그런 색조합과 비슷한 색상톤의 작품들이 쭉 검색이 되면 이 결과들을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활용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지금 5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을 쭉 해봐도 되고 색깔 조합을 바꿀 수도 있고 만약에 뭐 까만색이 싫으시면 여기에 뭐 보라색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색깔로 조합이 바뀌어서 작품들이 쭉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사진을 찍어서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 영상에 나왔던 방고우의 붓꽃이라는 이제 그림인데 이 작품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5가지 색조합에 맞는 작품들이 나와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좀 익숙한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위에 오른쪽 상단 조그만 네모를 눌러보시면 해당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클로드 모네. 마네, 모네 많이 유명하죠? 그 모네인데요. 모네가 그린 수련이라는 그림이래요. 근데 이 반고흐와 수련을 그린 모네는 인상파 화가로 잘 알려진 화가입니다. 근데 이 2사람이 색상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비슷한 색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붓꽃 작품과 이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이 이런 색상을 통해서 연관이 지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색 조합 중에 나는 이거 말고 빨간색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작품들이 쭉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어디다 이용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내 공간에 어울릴 만한 색깔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책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책상과 어울릴 만한 아이템을 찾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뒤쪽에 지금 5개의 색상 조합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어두워서 싫으면 얘를 이동할 수 있어요. 약간 밝은 색으로 그러면 너무 왼쪽 거랑 비슷해지니까 초록색 요런 조합이 어떤지 한번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흙으로 빚은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네요. 근데 공간에 어울릴 만한 색상을 찾기가 어렵다. 만약에 그러면 나는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의 조합이 어떤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라색을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그 색 조합에 맞는 작품들이 뜨게 됩니다. 이런 길에 그려진 그림들도 멋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색 조합 괜찮네 라고 보면 이제 제 방에다가 이런 보라색의 아이템을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글이 실제로 아트 팔레트를 소개할 때 당신이 오늘 입고 있는 옷이나 실내 장식을 촬영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사진과 색채가 일치하는 예술 작품에 대해 배울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대요. 다양한 예술 작품을 실용적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유용한 기술이었습니다. 아트 팔레트.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모마 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 모마가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 이름이에요. 이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하고 구글이 합작을 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시회 역사가 쭉 나오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이 1929년 이때 개관했을 때부터 지금의 전까지의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를 그때 당시에 전시했던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 속에 담긴 작품의 정보를 구글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한 다음에 손쉽게 찾아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1930년 1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렸던 이 페인팅 인 페리스라는 전시회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진인 거죠, 이게 지금. 사진이 쭉 나오고 사진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네모난 아이콘 같은 게 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작품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표시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아까 그 흑백으로 나왔던 사진 속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피카소의 작품이었네요. 런 모어를 눌러서 자세한 정보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파블로 피카소 이런 식으로 작가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다가 무슨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의 실제 크기는 얼마나인지 그런 것들이 보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 온라인에는 몇 점이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알려주고 있네요. 이런 사진 속에 있는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이란 걸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본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한 정보를 모마 홈페이지에 이렇게 연결시킨 게 아니에요. 바로 구글의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 속의 작품을 캐치해내고 그 작품에 대한 정보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런 작업을 사람이 직접 했다면 어떨까요? 이게 전문 지식을 갖춘 큐레이터라고 해도 과거의 사진 속에서 특정한 작품을 딱 알아보고 그 작품의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3만 장이 넘는 사진을 직접 일일이 찾아봐야 했기 때문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작업이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짧은 시간에 가능해진 거죠.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좀 익숙한 이름이 있네요. 앙리 마티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많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전시회에 갔다가 그림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저도 팬이 됐는데 야수파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마티스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의 전시회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각들보다는 그림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역시 온라인에 그림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그려졌는지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오디오로도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John Elderfield, Chief Curator Emeritus of Painting and Sculpture. This painting was made in 1915, 이 1916. 그림에 대한 and is a 설명을 담은 remembrance 오디오 of visit. 파일까지 들어볼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게 좀 집중해서 잘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게 바람이 있다면 이런 오디오 같은 정보도 자막이나 아니면 우리가 구글 번역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영어 자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한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AI가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AI 기술을 통해서 곧 가능해질 거라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들을 그 시대에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꼭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모마와 구글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실험 같은 경우는 웹상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 휴대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제 휴대폰에다가 이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구글에서 제공하는 재미있는 실험들이 나와요. 저희는 그 중에서 아트 셀피라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박물관의 작품 중에서 나의 셀피와 닮은 작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좀 전에 다뤘었던 아트 팔레트보다 조금 더 일찍 출시되었다고 하네요. AI 기술 중에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구글의 컴퓨터 시각 인식 기술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한번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나오는데요. 직접 나의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와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서 닮은 꼴을 찾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예술작품과 내 얼굴, 제가 지금 찍은 이 사진 속의 얼굴이 닮은 정도가 위에 몇 %인지 표시가 되고, 이 작품들은 구글 박물관 파트너가 제공하는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면 이 사진을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인지, 인물 그림인지 아니면 뭐 사진이거나 작품, 어떤 작품인지를 설명해주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닮아 보이네요. 예술작품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제공하는 이 예술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지네요. 자, 그리고 다시 촬영을 해서 성인 여성의 얼굴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시간이 좀 걸린 후에 어떤 인물이랑 닮았는지가 쭉 나오게 되죠. 표정이나 자세에 따라서, 얼굴 방향에 따라서 닮음 정도가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아까 제가 사용한 아이의 사진과 이 어른의 사진은 아무 사람의 얼굴이나 갖다 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사진을 갖다가 썼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 그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아이와 어른의 사진은 구글이 AI를 통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사진이에요. 그래서 모델료도 없고 그러니까 초상권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에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존재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아트 셀피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엄마나 뭐 아빠랑 찍어도 되고 자신의 셀피를 이용해서 전 세계 박물관에 있는 인물, 그림이나 사진이나 뭐 작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아트 셀카, 셀피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실험은 아트 트랜스퍼라는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이것 또한 웹에서는 구동이 안 되고 휴대폰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아트 앤 컬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고 실행하시면 먼저 이런 모습이 뜨는데요. 요 밑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트 트랜스퍼, 아트 셀피 여러 가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해볼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아트 트랜스퍼입니다. 사진을 찍어 고전예술 작품 스타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직접 찍을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갤러리에서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에펠탑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환을 하는 사이에 해당 작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나와지고 있습니다. 에펠탑이 반고흐의 화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뭉크의 스타일로 바꾸고 싶으면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반고, 여기 또 반고도 있고 프리다 칼로 스타일도 있네요. 이게 유명 화가 23명의 화풍의 그 특징을 딥러닝으로, 머신러닝으로 학습해서 알고리즘 모델로 만든 그런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기괴하네요. 요거는 좀 그림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화풍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딥러닝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의 세부 방법론들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펠탑의 전경을 여러 가지 화풍으로 바꿔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이 가위 모양을 선택해서 변환하고 싶은 부분을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펠탑 부분을 변환을 하든지 아니면 반전을 시켜서 에펠탑 주변을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건 이렇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진을 변환하고 싶으면 여기 카메라 버튼을 다시 누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경과 인물 사진이 같이 있는 걸 선택하고 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화가의 화풍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선택을 하시고 변환이 지금 되고 있는데 변환이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환이 완료가 되면 인물 부분만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명화 속에 이 인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AI와 미술 분야의 만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 인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고 수십 년 전의 사진 속에 찍힌 작품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등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AI가 그림을 그리고 작곡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인간 예술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이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이루어줄 수 있는 친근한 기술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